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얘기인데, 원래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 가지고요. 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만 가지입니다. 뭐 분석하는 건 이유가 다양하죠. 선거 얘기는 누가 일단 물어볼 거라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근데 이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서울의 보수 진영이 몇 %인데, 또는 경상도 출신이 몇 %인데, 전라도 출신이 몇 %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거든요. 잘한다 20 몇 %, 잘못한다 60% 보통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아, 이번에 집값 많이 올라왔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전세난 얘기도 있는데,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금융이에요. 아주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게 전세 자금을 빌려서 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 2% 이렇게 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24%였어요. 그게 한 10% 선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한 6, 7%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전환율이라고 하죠. 근데 은행의 대출은 한 4%, 아니, 특히 특례 대출 받아 3%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따뜻하자고 막 전세 대출해주고 반환 담보 대출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생겼잖아요.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그걸 1억 2천을 100% 보증을 해주니까 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 1억에 집 사가지고 1억 2천에 담보 제공받아가지고 보증받아가지고 1억 2천 받고는 부딸 사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이제 이게 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좀 줄었죠.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새 사는 사람들이, 즉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줄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다.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물론 전세 체감 되게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량이 줄었으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우리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공급은 이런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이 길었습니다.